네, 안녕하세요. 최동석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허가받은 범죄 집단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예고해드린 것은 유동규의 횡설수설과 허가받은 범죄 집단. 그 범죄 집단이 유동규를 데리고 가지고 놀잖아요, 지금. 그래서 다 그 진술도 조작하고 그런 엉망진창인 상태가 되어 가는데, 뭐, 빙빙 돌려서 할 게 아니라 그냥 그 스트레이트포워드하게 문재인과 허가받은 범죄 집단. 이 허가받은 범죄 집단은 허가를 취소하면 되는 거거든요. 범죄 집단에 왜 허가를 해줍니까? 그걸 취소할 권한이 문재인에게 있어요. 그 안에서 지금 이 유동규 사태도 나오고 대장동 사태도 나오고 이 무슨 송영길이도 나오고 김남국이도 나오고 이 모든 게 다 이 허가받은 범죄 집단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도대체 이런 범죄 집단을 왜 그냥 놔뒀는지 아주 심대한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니, 뭐, 이건 어제 오늘에 생각한 게 아니고, 일단 검찰총장까지 뭐, 아니, 국민이 대다수가 다 윤석열이 해도 괜찮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죠. 그 다음에 모든 행동이 개혁과는 완전히 반대로 갔으니까, 그리고 자기의 치부를 드러내는 여러 가지 감찰 이런 걸 전부 못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징계를 먹었다고. 근데 징계를 먹었는데 법원에서조차 나중에 이 뭡니까 가처분에서는 이겼지만 2개월 정직이 본안 본안 재판에 가서는 어떻게 됐어요? 징계 처분을 하는데 면직 면직을 해도 괜찮을 정도의 비리였다고 판사가 판결문에다 썼어. 2개월이 아니라 6개월도 아니고 그 엄청난 그 이 비리를 저질렀다는 게 법원에서도 확인된 사안인데 아니 왜 못 자릅니까? 왜 그걸 그냥 놔두냐고. 나는 그게 불가사의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참 생각만 해도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어, 왜 이렇게 개혁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그냥 멍청하게 날려버렸을까? 왜 그랬을까? 도대체 그 진실은 뭐냐? 우리가 진실을 밝힐 수 없다면 조그만 조각조각의 사건만으로도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해석할 의무가 있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시민들이 주권을 가지고 있거든. 공화국이라고. 시민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어떤 한두 사람에 의해서 움직일 수가 없게 돼 있어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이 엄청난 사건을 밝히지 않으면 또다시 그런 일이 반복될 것이고 앞으로도 지금도 반복되고 있어요. 그게. 그래서 단순히 내가 지금까지 그 얘기해왔던 것처럼 사람 보는 안목이 없어서 그랬다. 이렇게 치부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김수영 시인의 육법전서와 혁명이라는 시를 우리가 한번 봤잖아요. 그러니까 혁명이 일어난다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건 아니고 혁명의 에너지가 응축되어서 폭발하거든요. 그 폭발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승만이 퇴위하는 거예요. 이승만이 해임된 거죠. 혁명에 의해서. 박근혜도 혁명 세력에 의해서 탄핵이 된 거거든요. 국회에서 탄핵하려고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워낙 뭡니까, 이 촛불 시위가 격렬해지니까, 격렬하다는 말은 무슨 뭐 이게 뭐 때려부셨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주 평화로운데 이 물결을, 이 도도히 흐르는 혁명의 에너지를 국회에서 감지한 거지. 그래서 탄핵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그 느낌을 헌법재판관들이 다 느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만장일치로 그냥 통과가 된 거라고. 너무나 당연하죠. 그런 혁명의 에너지를 받아 아는 문재인이 왜 아무것도 개혁하지 않았냐는 거야. 이상하잖아? 이걸 설명해야 돼요.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혁명의 에너지를 받아 안지 못한 문재인과 그 문핵관들, 이 얘기를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왜 문재인을 비판하느냐? 아, 이렇게 어려운 판국에 왜 지금 이렇게 민주 세력을 모아야 될 판에 왜 문재인을 까고 그러느냐? 그래서 더 혼란하게 만드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이제 퇴임한 사람을 두고 왜 흠집을 내려고 그러냐? 내 강의를 지금까지 들어온 분들은 알겠지만 나는 누구를 흠집내거나 비난하거나 헐뜯으려는 생각은 추호도 없어요. 아니, 내가 그걸 헐뜯어서 뭘 하겠어요? 중요한 건 뭐냐? 진실이 뭔지를 모르더라도 우리가 그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해석할 수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경영학자로서 인사조직론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과거를 들여다보고, 내가 과거를 보는 게 이 주 업무잖아요. 과거를 들여다보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무엇을 경계해야 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단 말이죠. 문재인은 나처럼 소시민으로 살아온 일개인이 아니에요. 문재인이라는 하나의 이상한 현상, 아주 기이한 현상을 우리는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기괴하다고도 표현할 수 있는 현상이죠. 이 문재인이라는 현상은 매우 기괴한 현상이에요. 서양 사람들은 그로테스크하다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 연구해 볼 만한 현상이죠. 내가 그래서 이 강의 시리즈를 마련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오늘 강의로 끝나는 건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새로운 자료가 발굴되고, 나한테도 자료가 쭉 있지만 자료가 발굴되고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학자는 해석하는 사람이거든.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걸 절대로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해석을 제대로 안 해주고 그것을 엉거주춤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니까 다시 또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야 할 일들이 반복해서 생겨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거대하고 기괴한 현상의 이면에 도대체 무엇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우리 한국 문명을 발전시키는데 굉장한 거예요. 김수영 시인이 얘기하잖아요. 4.19 혁명은 혁명이 아니다. 4.16 이승만이 물러난 것도 혁명이 아니다, 얘네들아. 이제부터 혁명이 시작되는 거고 그 혁명의 에너지를 받아서 우리 나라를 개혁해야 되는 것이다. 그 말을 김수영 시인이 하고 싶었던 거예요. 1960년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이 그거라고. 그래서 내가 김수영 시인의 육법점서와 혁명이라는 시를 지난 시간에 읽은 겁니다. 왜 이걸 해야 되느냐? 이걸 안 하기 때문에 다음번에 또 그런 일이 나오고 또 수박들이 잔뜩 떼거지로 모여서 헛수고를 하고 자기 이익만을 챙기고 자기 사익을 위해서 거대한 무슨 이 대의를 내세워, 얘네들이. 응? 국민을 위해서, 뭐 민생을 위해서, 뭐를 위해서 나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돌아가 보면 어떻게 돼? 자기네 이익만을 챙기고 있어요. 요번에 선거제도 바꾸는 거 봅시다. 이게 김진표가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지난번에 윤석열을 방치한 문재인의 패착이라는 제목으로 112강에서 했습니다. 나는 왜 윤석열을 같은 사람을 왜 방치했느냐, 문재인이. 그게 불가사의한 거예요. 기괴하지 않습니까? 자기하고 말로 약속한 거를 완전히 뒤집어서 자기를 배신했는데 그냥 놔둬. 거기서 나는 5가지 질문을 던졌어요. 문재인이 왜 그랬을까? 어떤 결론도 내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잠정적인 결론을 내보려고 해요. 물론 잠정적이죠. 앞으로도 찾아서 정리해야 될 것은 많이 있습니다. 찾아봐야죠. 도대체 문재인은 왜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까?